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4개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밤사이 지정됐습니다. 여야의 몸싸움과 고소 고발 등이 난무했던 패스트트랙 정국은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원천 무효이고 날치기라며 천망농성 등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패스트트랙 지정이 결국 처리가 됐습니다. 네. 네, 동물국회로 불릴 만큼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 그리고 고소 고발이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상 2012년 만들어졌던 국회 선진화법, 사실 뭐 이름, 정식 명칭은 국회법인데요. 네. 이것은 깨졌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동물국회라는 표현이 등장했지만 몸싸움, 육탄전, 육탄점거, 거기에 뭐 고성, 욕설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생겨나서 서로 맞고소, 맞고발전이 벌어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 밤 사이에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오는 자정 직전에는 이제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자정을 넘겨서 12시 반경에는 이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처리가 됐다고 하는 것이 어제도 그런 이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네. 이게 뭐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돼서 표결 처리되고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에는 적어도 본회의에 상정은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의 이 신속 안건 상정 제도죠.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올리는 것이 어제 처리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게 표결에 붙여져서 법안이 통과되고 뭐 재정 개정의 절차를 거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직 일단 알수 없는 지금부터 거죠. 네.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안건을 논의하고 처리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결사저지를 하고 실패를 했습니다만 사실 어제 뭐 분노를 삼킬 정도로 네. 이 선거제가 개편된 것도 아니고요. 공수처가 신설되기로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30일, 적어도 상임위에서 180일, 6개월이죠. 그리고 이제 90일 동안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돼도 60일, 2달 동안 또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협의를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만큼 어제 민주당 측과 그리고 이제 사개특위, 정개특위 위원장들은 이제부터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지 법안 처리가 된 것도 아닌 만큼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기회로 좀 협의에 임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국회 선진화법 이번에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결론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간단하죠. 국회법이 어겨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 국회법 위반으로 사실 이제 굉장히 중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5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이 되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100만 원 이상의 사실 이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은 상실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1차, 2차에 거쳐서 20명이 넘는 지금 뭐 이게 40명에 가까운 네. 자유한국당 의원, 여기 보좌관, 당직자들을 지금 고발했고요. 또 맞고소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17명을 이 폭력법, 폭처법에 이제 근거해서 고소고발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직권남용으로 이해찬 대표 등 또 이제 고발이 이어진 상황입니다. 법적 절차도 사실 뭐 서로가 억울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까 전 엄정하게 뭐 검경의 수사를 거쳐서 그리고 재판에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은데요. 국회 선진화법이 한 번 무력화되기가 어렵지 지금 이게 7년 만에 처음 무력화가 됐기 때문에 네. 동물국회가 재연된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법을 위반하면 처벌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의원들이 확인을 하게 될 때 이 법이 다시 작동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또 흐지부지 유야무야 된다면 한 번 망가진 국회 선진화법은 앞으로 재차, 3차 망가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흐지부지 유야무야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네. 실제로 말이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서로 화해하고 뭐 잘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다 취하고 그렇게 끝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늘 그래왔죠. 대치 국면에서는 서로 이제 법적 소송을 불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지만 말씀하신 대로 또다시 화해 무드로 전환되지 않기가 힘들거든요. 네. 결국 국회는 작동해야 하는데 또 결국은 이제 합의에 의한 밀당이 이루어지게 되고 뭔가 밀월 관계로 접어들면 결국 그동안의 손은 또 이 흐지부지 유야무야
취하가 되온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대치 국면이 한동안 갈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제 이 집권 여당에 대한 규탄을 이어갈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 기간은 흘러가겠지만 결국은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네, 자 어제와 밤사이 상황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네. 사법인과 관련해서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다가 어제 반전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네. 이게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먹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어제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이 공수처 신설 법안은 민주당이 낸 절충안으로 합의가 됐는데 이것도 바른미래당의 의견이 반영됐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에서는 완전한 기소권을 공수처에 줘야 한다. 그런데 이제 바른미래당은 기소권을 제한하는 안으로 지금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이 사보임이라고 하는 선수교체 카드를 2번 쓰지 않았습니까? 네. 오신환 의원이 최이배 의원으로 또 권은희 의원이 임재훈 의원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권은희 의원의 좀 불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합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를 만들되 기소권과 관련해서 나의 의견을 받아달라. 그래서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 하나를 복수로, 그러니까 공수처 신설 법안이 2개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셈이 된 거죠. 좀 이제 특이한 제안인데 이것을 바른미래당이 이제 어제 오전에 꺼내들었고 이거 민주당이 받기는 어렵겠다. 네. 그렇다면 이게 바른미래당 발로 또다시 무산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민주평화당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9시에 10시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열리기 직전에 민주당도 그렇고 의총들을 통해서 복수의 공수처 법안이 올라가는 것을 다시 한번 가결을 했는데요. 다행스럽다고 할까요? 이 민주평화당에서도 일단 이것을 추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열리게 됐습니다. 네,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은 증폭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러다가 당이 조만간에 분명히 깨질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네. 나왔습니다만 일단 김관영 원내대표의 반전 카드가 성공을 거두면서 네. 어느 정도 뭐 갈등들이 봉합될 여지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봉합될 여지는 생겼습니다. 네. 권은희 의원의 불만을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히려 다른 여야 사당에 관철시킨 경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공수처 법안은 330일 최장 기간입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안으로 채택될지는 여지가 남아 있고 봉합의 가능성을 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환 의원 강제 사보임에 대해서 계속 반발하고 있고요. 네. 확대하면은 유승민계로 불리는 구 바른정당계 의원 최소한 8명이고요. 여기에 일부 또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도 가세한다면 약 이 당의 절반 정도는 지금 반대 의견을 표하지 않았습니까? 12대 11 정도로 지금 팽팽한 이제 입장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이현주 의원은 이제 탈당 선언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지붕 두 가족 체제는 완전히 표면 위로 지금 폭발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기에 깨질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는 좀 이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깨진 다음에 네. 방안이 좀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쉬운 길을 택할 것이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차단했습니다, 이번에. 그렇다면 이제 당장 깨지진 않고 아마 6월 말에 지금 원내대표에 대한 선출이 있거든요. 6월 말까지는 흘러가면서 차후의 방안을 모색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지붕 두 가족 체제가 오래 가긴 어렵다. 이번에 이제 2개의 의견이 존재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패스트트랙을 놓고 4당 대 1당,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네. 격돌한 것 같았지만 사실상은 3.5당 대 1.5당의 그렇죠.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것이 어떤 형태라든 전개가 재편되지 않겠는가 하는 가능성은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장외 집회도 잇따라서 열 계획이고요. 네. 자, 앞으로 패스트트랙 과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패스트트랙은 일단 올라갔으니까 원내에서 협의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여야 사당이 자유한국당을 이제 좀 뭐랄까요? 회유하고 또는 달래고 어르고 좀 이제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오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사실 패스트트랙 정국은 일단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규탄 분위기는 패스트트랙은 하나의 빌미였을 뿐이지 그 이전부터 반정부 투쟁에 이제 깃발을 들었거든요. 이미 지난 주말까지 2차까지 규탄 대회가 열렸고 전국에서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이 서울로 모여서 광화문에서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보다 훨씬 더 강한 구호입니다. 헌법 수호를 내걸었고요. 그리고 좌파 독재 타도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도 그 좌파 독재를 유지하고 집권 연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지금 규정을 했습니다. 아마 2000년대 초반에 보여줬던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이죠. 박근혜 대표 시절에 보여줬던 천막 당사의 모습도 재현할 것 같고요. 장외투쟁은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국회 안 원내에서도 격돌은 여기저기서 이어질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어느 시점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원내로 돌아오고 장외 집회를 접게 될 것인가. 총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것은 이해가 네. 되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장외에서 싸워나갈 수 있겠는가. 이번에도 어찌 보면은 과거에 이 진짜 독재 시대에는 독재 타도를 외치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민주화된 상황에서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독재 타도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국면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는 지금 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와 있는 뭐 지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 대한 해산 요구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 말씀하신 대로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국민청원 문제, 해산에 대해서 뭐 자유한국당 해산시켜라, 또 민주당 해산시켜라 이런 또 네. 민심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해산될 가능성은 적지만 적어도 이제 민심의 바로미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22일 날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오늘 새벽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87만 명을 넘었는데 어제 하루 동안 10만 명이 넘게 들어온 지금은 상황입니다. 92만 8천 명 정도까지 그렇군요. 더 참여를 했다고 많아졌군요. 합니다. 그럼 이제 1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어제 민주당 해산 청원도 올라왔는데 이 새벽에 제가 봤을 때는 8만 명이 넘어가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0만 명 대 10만 명 정도, 10대 1 정도의 규모로 해산시켜라는데 기간의 차이는 있으니까 뭐 아주 이 기계적인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여론을 본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지층은 집결하는 모습입니다. 지지율은 다소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외연 확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우리를 극우라고 부른다면은 이 문재인 정부는 극극극극 좌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 논리적인 이 어떤 이성적인 국민 설득은 빠져 있고 선전선동만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아마 자유한국당의 이 새 집결은 한계를 맞을 것이다. 국면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외통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 앞으로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